이번 시간은 미국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영국 BBC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헤드라인 먼저 같이 보죠. Why Kamala Harris lost? 카멜라 해리스가 진 이유. A flawed candidate, 결함 있는 후보자였을까? 아니면 doomed campaign, 원래 망할 운명의 선거 캠페인이었을까?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략 한 달 전에 캐멜 해리스가 미국 ABC의 인기 방송인 The View에 출연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미국인들에게 pitching herself,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릴 기회였는데 그 인터뷰에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현 대통령 조 바이든과 다르게 했을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리스는 Not a thing comes to mind. 단 한 가지도 떠오르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녀를 알릴 기회가 무산되었었다. 해리스의 그 대답은 그녀가 jumpstart, 시동 걸었었던 선거운동이 fail to overcome,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역풍을 강조해 보여주었다. 공개적으로 she conceded the race late on Wednesday. 수요일에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지지자들에게 do not despair, 절망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어디가 잘못되었고 그녀가 한 것 말고 무엇을 할 수도 있었을까에 대한 soul searching, 깊은 성찰을 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왜냐하면 Democrats begin finger pointing, 민주당원들이 실패의 이유를 서로 남 탓을 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 부통령으로서 Harris was unable to untether herself from an unpopular president. 해리스는 인기 없는 현 대통령, 즉 바이든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불안 와중에 그들이 바라고 있는 변화를 그녀가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시키지 못했죠. 바이든이 남긴 부담 혹은 짐, 끔찍한 토론 방송 후에 사퇴했고 그 후에 해리스는 대선 후보로 뽑히는 영예를 얻었는데 그것은 without a single vote being cast, 단 한 표도 얻지 않은 채 bypassing the scrutiny of a primary, 민주당 예비선거의 철저한 스크루티니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회한 것이었다. 선거일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녀는 generated a wave of initial momentum, 초반 기세를 일으켜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많은 스타들의 지지 선언과 기록을 경신하는 기부금 횡재를 얻어냈었죠. But 그러나 Harris couldn't shake the anti-Biden sentiment. 해리스는 반-바이든 국민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는데 그것은 that permeated much of the electorate. 많은 유권자들에게 벌써 스며든 상황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년 내내 40% 초반에 머물렀고 two-thirds of voters, 유권자의 대략 3분의 2 정도가 현재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어떤 측근들은 해리스가 바이든을 대신하기에 바이든에게 지나치게 충성한다라고 의문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다른 측근인 자멀 시몬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바이든과 거리를 두면 그것은
공화당원들에게 그녀가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또 다른 공격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You can't really run away from the president who chooses you. 그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선택해준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리스는 try to walk the fine line,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 정부가 한 일을 바이든에게 그늘이 생기지 않게 언급하면서 바이든의 정책 그 어느 것과도 분리되기를 꺼려하면서 반면에 대놓고 그 정책들을 홍보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she then failed to deliver a convincing argument about why she should lead the country.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왜 미국을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경제의 이 답답한 상황과 이민에 대한 광범위한 염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녀의 캠페인 막바지에 그녀의 정부가 바이든의 연속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지 못했고 실패로 인정되어지는 이슈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것 대신에 종종 skirting around issues, 대답을 회피했다. 바이든을 지지했던 유권자층을 얻지 못하다. 2020년에 바이든을 승리로 이끈 유권자층, 즉 핵심 민주당 유권자층인 흑인, 남미계, 그리고 젊은 유권자들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을 받은 교회 지역의 유권자들을 해리스는 다시 집결시킬 수 있다라고 바랬었죠. 그러나 이 핵심 유권자들의 표를 압도적으로 얻는데 그녀는 실패했고 Women largely threw their support behind Harris over Trump. 여성들이 트럼프보다 그녀를 지지했지만 기대했던 여성 투표율을 얻지 못했다. 즉 출구 조사에 따르면 54% 정도의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에 투표했는데 그 수치는 2020년에 바이든을 지지했던 57%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원들이 해리스가 여성의 출산 혹은 낙태권에 대한 그녀의 집중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바랬었죠. Making it about Trump backfired. 트럼프를 화제로 돌린 것이 역풍을 맞다. 그녀가 민주당 후보로 급성장하기 전에도조차 그녀는 이 대선을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국민 투표로 프레임 지으려고 노력했었다. 전 캘리포니아 검사였던 그녀의 자신의 배경을 부각시켰던 것이죠. 그러나 해리스의 초기 선거 운동은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던 바이든의 핵심 메시지를 버리기로 선택했고 그 대신 미래지향적인 흥겨운 메시지를 우선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중산층을 지키는 전략으로 바꿨다. 그렇지만 in the final stretch, 선거운동 막바지에서 해리스는 made a tactical decision,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은 다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가져다 줄 위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파시스트라고 부르고 트럼프에게 disaffected, 믿음을 잃은 공화당원들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다. 트럼프가 히틀러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했다라는 보고가 과거에 트럼프의 존 켈리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후에 해리스는 트럼프를 unhinged and unstable,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랜 경력의 공화당 여론조사원인 프랭크 룬츠는 말하기를 카멜라 해리스가 선거의 초점을 거의 오직 트럼프를 공격하는 걸로 급 전환했을 때 그녀는 선거에서 졌다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벌써 트럼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반면 여전히 해리스의 계획에 대해서, 즉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It was a colossal failure for her campaign to shine the spotlight on Trump more than on Harris's own ideas. 해리스의 선거운동이 해리스 자신의 생각보다 트럼프한테 주목하게 만든 것은 a colossal failure, 어마어마한 실수였다. 이렇게 그는 추가했어요. 결국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기는데 필요했던 승리를 위한 연합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유권자들의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거부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당이 단지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기사는 끝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끝난 미국 대선에서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영국 BBC의 영문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